어정쩡하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또 문재인식의 그런 우를 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소를 띠는 그런 정책으로 더 큰 파일을 잃는 그런 상황은 절대 되풀이되지는 않겠습니다. 더 가까워진 한미일, 더 강화된 G7, 어제 폐막이 됐습니다. G7에 우리는 물론 G7 일곱 나라에 포함은 안 되지만 이 초청 국가로 아주 당당히 대열에 합류를 했죠. 초청 국가로 합류를 했습니다. G7에서 G가 어떤 약자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시고 찾아봐야 될 텐데 할 때 그룹,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그룹, G20도 마찬가지로 그룹 오브 20, 20개의 그룹, 7개의 그룹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파워풀한 7개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좀 뭔가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냥 무슨 그레이트라든가 가장 강력한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말로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얘기가 된 것이죠. 네, G7의 폐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총평을 아마 여기저기서 들으셨겠는데요. 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G7 이번 통해서 이른바 한미일 경제 및 안보 공조 초제가 훨씬 더 굳건해지고 공고해졌다. 그리고 이들 3국의 정상들은 훨씬 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 하는 얘기가 당연히 첫 번째 올라갈 테고요. 마찬가지로 G7은 훨씬 더 자유로 매개체로 한 연대감이 훨씬 더 강화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시각물이 아마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눴다는 것을 금방 볼 수가 있죠. 두 진영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러시아의 푸틴이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있고 가운데가 김정은, 그 옆에는 이란 대통령 라이시가 모이고요. 그 다음에 벨라루스 알렉산드로 루카첸코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거의 전체주의 국가 성향을 띤 그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벨라루시 이게 미국에서 상당한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경계와 워치를 항상 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오른쪽에 권위주의 국가고 또 전체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죠. 오른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왼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고요. 가운데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 오른쪽에 영국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인도계 첫 영국 총리입니다. 인도계. 그래서 이 인도 사람의 특징이 얼굴에 그대로 잘 나타내 있죠. 인도계 영국인 수낙 아주 인도계로서는 처음으로 영국 총리가 되는 아주 대단한 또 이변을 일으켰던 총리입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크롱. 네 번째가 슐츠 독일 총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독일 총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늘 그 철의 이 독일의 총리, 그 여성 총리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여성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이제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하렵니다. 라고. 그래서 바통을 이어받는 게 바로 슐츠 독일 총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을 이렇게 낯설게 보는
측면이 지금 총리가 총리로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다 싶은 분들이 슐츠 독일 총리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멜로니 여성 총리죠. 멜로니 총리, 그 다음에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뭐 저보다 키가 더 크더군요. 제가 185인데 트루도 총리가 188, 뭐 어디에는 9 이렇게 나오는데요. 글쎄요, 참, 그래서 제일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섹시한 뭐 지도자라는 별명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뚜렷하게 더 진영이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왼쪽에 권위주의 진영의 행보가 쭉 나오고요. 오른쪽에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의 행보가 쭉 나오는데요. 권위주의 진영 행보 대신에 자유주의 진영 행보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 클로즈업을 해 봐 주시면요. 오른쪽에 Five Eyes 러시아 퇴출 3월 2020 작년 3월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 동맹 인터폴의 러시아 퇴출 Five Eyes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죠. 핀란드가 또 나토 회원국으로 작년 5월 달에 핀란드가 들어온 것도 자유진영의 큰 행보 변화가 있습니다. 밑에 한미 핵 협의 그룹 신설 올 4월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해서 대만, 우크라이나 공조 원칙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신설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일 셔틀 외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인도 태평양 지배국 없어야 한다라는 쿼드 또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선언 등 자유진영의 템포가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G7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히로시마라면은 원폭 그 해당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폭이라든가 이런 세계 안보 위협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진척이 됐고요. 이 자유진영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공고해졌다. 더욱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은 이제 안보와 경제 체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아주 동맹 관계가 훨씬 더 공고해졌다 하는 얘기를 지금 발표 사안에 집어넣습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떨떠란 표정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G7이 우리 중국을 먹칠하고 내정 간섭 을 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를 먹칠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굉장히 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유진영 자체가 더 공고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G7의 결정에 대해서 다 내정 간섭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왜 당신들이 간섭을 하느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왜 이 G7이 음으로 양으로 다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내정 간섭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G7의 중국 가장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바로 이날 폐막한 당일날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제재를 공식화했다. 아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를 제재하겠다. 아주 폐막날에 딱 그 시간을 맞춘 것이죠.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매를 중단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미국이 일전에 한 3년 됐습니다. 화웨이 중국의 첨단 기업 중에 하나인 화웨이를 제재를 했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이 중국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업체를 제재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더 이상 코너로 모르면 안 된다. G7이고 뭐 우리는 충분히 당신들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인데요. 뭐 당연합니다. IT 업체가 대상인데다 또 보안 우려까지 이런 이유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업체를 국제적으로 제재한 거와 똑같은 사유를 그대로 썼다는 점에서 중국도 이제 G7에서 결정한 거에 대한 그 본격적인 보복 조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이쪽에 자유진영 국가들, 그다음에 이쪽에 전체주의 국가들, 상당한 힘겨루기가 앞으로 불가피할 텐데요. 글쎄요, 중국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굉장히 밀접하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도 상당한 또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공고히 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또 느슨하게나 더더군다나 한미일 공조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른바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두루두루 다 친해서 한국 경제에 다들 도움이 될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많은 세계의 이 외교 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미국과 일본 동맹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에 친북한, 친중국, 친러시아 이런 외교 라인을 할 것이냐 이른바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시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쪽에 대한 그 유대 강화 이거보다는 한미일 공제 체조가 대한민국에서는 100번 이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선택을 한 것이고 저나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선택이다라고 확신이 드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친다거나 아니면은 또 문재인식의 그런 우를 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미소를 띠는 그런 정책으로 더 큰 파이를 잃는 그런 상황은 절대 되풀이되지는 않겠습니다. 선택하라면 물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게 100번 정답입니다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한미일 공제 체제가 당연히 정답이자 차선 책임 분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7 회담에 우리가 이 결론을 전체적인 평을 할 때 그래도 상당히 윤석열식 외교 관계 이거는 진일보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우리를 먹칠하고 난폭한 내정 간섭이다라고 외교부 성명을 내더라도 이게 이 부메랑이 돌고 돌아서 한국에 오더라도 우리 한미일 공조 체제는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그 외교관의 고정 변수로 고정 독립 변수로 완전히 딱 아주 대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G7의 그 성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AI 대중국 투자 제한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하는 얘기도 바로 그래서 되는 건데요. 한국에도 동참을 해라라는 압력 이것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제 나온 것 중에서 용어가 2개가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 또 아셔야 될 내용 중에 디커플링 또 디리스킹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제 한미일 또 G7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그 내용이니까 이참에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커플링이란 얘기는 탈동조화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디커플링 뭔 얘기입니까? 커플하면은 반지를 끼다 또는 그 연인 사이에 이렇게 끌어안다 뭐 이런 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지를 끼를 때도 그렇고 연인 사이에 끼를 때도 그렇고 커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신체적인 접촉이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앞에 D자가 붙으면요. 디커플링 할 때는 그것을 이제 푼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팔짱 낀 것도 풀고 또 반지도 빼고 그러면 이게 서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국가의 경제가 세계 경제나 다른 국가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 미국, 중국 디커플링은 수출 구제, 공급망 분리로 양국 경제가 탈동조화되는 걸 뜻한다. 즉 커플이
헤어지는 반지를 빼는 그래서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고요. 어제 G7에서 나온 그 성명대로 이제는 디리스킹에 더욱더 주안점을 두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탈위험. 통상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디리스킹인데요. 대중국 디리스킹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를 뜻한다. 이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탈위험을 하겠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에서 만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히토류 이런 것들을 무기화할 때 그 위험을 줄이는 바로 디리스크로 전환하겠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로 전환하는 게 이른바 서방 G7 주요 국가들이 전략 수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가까워진 한미일, 더 강화된 G7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경련님, 강기신님, 전혜란님, 경아님,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이슈 G7 폐막된 G7의 총평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논평까지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우리의 아주 가곡이죠. 가곡. 배를 저어가자 험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를 한다. 이것은 밑에 돈봉투 김남국이 딱 이게 고래죠. 고래입니까? 상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슈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인게이트, 돈봉투 이런 큰 거대한 위험 요소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사 반대라는 오염수로 겨우 물타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성공이 될까요? 그래서 저 노래가 나왔군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렇게 오염수로 물타기를 해서 돈봉투가 이렇게 열리겠습니까? 김남국 게이트가 코인이 사라지겠습니까? 네, 저거는 그야말로 연목구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돌려주고 싶네요. 연목구호, 나무에서 구호, 생선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하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만평, 지금 현재의 시류를 아주 정확하게 짚은 그런 만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평 보겠습니다. 남국인 뉴스도 이젠 끝물이네. 덕분에 그동안 활보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송영길이군요. 송의 시간 시작.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돈봉투. 남국인 뉴스도 이제 갑자기 확 줄어들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요일까지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줄어들었죠. 이 덕분에 그동안 활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또 얼굴을 가려야 되겠다. 김남국 뉴스가 줄어들면 돈봉투 얘기가 또 반대적으로 또 튀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두더지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는 가리고 다녀야 하겠네 라고 송영길이 김남국의 이슈가 덮이는 것을 조금 안타까워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글쎄요. 그래도 진실은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 진실이 뭔지, 게이트의 핵심이 뭔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아무리 송영길이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활보를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돈봉투의 진실은 지금 검찰 수사에 달려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취재를 별도로 했는데 지금 상당 부분 증언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제 한 3일 뒤부터는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 사람씩 이름이 공개가 되고요. 거기에서 소환이 된 사람이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그거 사실 그 당시에
거의 전 당협에 다 뿌려진 거다. 나만 갖고 그러지 마라. 나는 내가 송영길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이기 때문에 아마 돈 봉투가 조금 더 액수가 컸던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저 거의 전 수도권에 다 돌렸다 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돈 봉투가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해서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만평과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박경연 스패너님 또 이 경아 스패너님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스패너님의 말씀대로 구독자 배가 운동과 또 뭡니까? 네, 좋아요 구독자. 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구독을 살짝 눌러봐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스패너님들도 도와주시고 저 김동원을 도와주시는 쉬운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